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종가선을 이용한 그리고 한두 개의 어떤 특정 이평선을 이용한 생명선이라고 이름 붙인 매매 방식에 대한 동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요. 어, 어떤 분들이 그 종가선을 어떻게 좀 설정을 하느냐, 그리고 어느 증권사의 HTS가 이 종가선을 잘 표시해 주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그 종가선 세팅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금융투자 HTS를 메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 대다수 분들이 그러시겠지만은 다수의 증권사의 HTS의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죠, 계좌를. 그래서 이것저것 필요하실 때마다 이용을 하실 텐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각자 개성이 달라요. 또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약간 단점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근데 전부 다 우수합니다. 한국의 HTS 시스템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요, 첫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HTS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고 접속을 하면 됩니다. 아이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계좌를 접속을 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첫 화면에서 광고 화면이 좀 뜨니까 클릭을 하고 지우면 여기 이제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관심 종목.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여기다 쭉 이렇게 올려놓게 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유 종목, 관심 종목, 차트 유망주, 주봉 샘플, 월봉 샘플 이렇게 쭉 영업이익 관문 돌파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붙여서 카테고리별로 종목들 몇십 종목 쭉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명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현재가 창이 뜨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제가 쏠쏠히 재미를 보고 있는 네이처셀, 제 블로그에도 여러 차례 올리고 있고요. 아마 시총이 곧 조 단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네이처셀인데 이 사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종가선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가 창에서 우측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차트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 차트를 누르시면은 뭐가 뜹니까? 이렇게 캔들이 떠요. 캔들이 캔들 차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 이평선이 여러 개가 돼 있죠. 15일선, 20일선, 또 40선, 60선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보통 세팅이 5일선부터 20선, 60선, 240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이 두 개만 씁니다. 두 개만. 40선, 200선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 따라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40선과 200선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40, 200. 그리고 여기 색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각자 취향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보시다시피 파란색의 40선과 이게 약간 분홍색인가요? 회색인가요? 약간 흐릿한 선으로 되어 있는 200선이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봉, 주봉을 눌러볼까요?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이평선인데 저는 그냥 생명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통 캔들 차트를요 많이 보시지만은 어지럽습니다. 저는 이걸. 그래서 왜 종가선을 보느냐? 순전히 우연히 찾아낸 건데 그냥 제 취향에 맞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종가라는 것은 어떤 주가의 시초가와 종가라는 것은 물론 동시효과를 포함해서 이것은 어떤 개인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종가를 특히 어느 가격에 맞추느냐 하는 것은 이 특정 주식을 핸들링하는 세력들, 주인장들에게는 상당히 미묘한 그리고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날의 종가를 어디에 맞출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 종가선을 보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왼쪽에 보시면
화살표를 잘 보십시오. 이 봉 차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네 번째쯤에 종가선 차트가 나옵니다. 종가선 차트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종가선 차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종가선 차트를 이렇게 누르면 색이 보통 변하는데 모양이 변하겠죠. 종가선 차트로, 라인 차트로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이렇게 왼쪽을 보면은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환경 설정을 들어가셔도 되고, 이렇게 보통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스타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그래서 여기 그 색상에 보시면은 상승, 뭐 하락,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음봉. 그래서 보통은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란색으로. 원래 이 세팅입니다. 아마 종가선을 처음 세팅을 해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가지 색으로. 보통 우리가 아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 걸 보통 좋아하시죠. 빨간 게 나오면은 상승이니까 캔들이. 근데 저는 그냥 제 편의상 스타일에서 이 음봉을 검정색으로 해놨습니다. 검정색으로. 그러면 이렇게 색이 변합니다. 어떻습니까?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검정색과 빨간색 선으로. 그리고 파란색 선은 이제 그 41선 그 이평선이니까 제1생명선이거든요. 이 정도로 하면 구분이 확실히 되죠.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종가선은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반드시 어떤 그 설정을 해놓은 40선과 200선에 연동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네이처 셀도 한번 보세요. 일봉인데요. 쭉 2005년부터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반등을 줄 때는 이 생명선을 반등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여기도 보십시오. 이게 반등을 주잖아요. 급반등을요. 왜 생명선 저선을 40선을 왜 저렇게 탈까요? 종가선이. 여기도 보십시오. 또 역으로 맞고 떨어질 때는 하락할 때는 하락은 제가 이게 네모로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맞고 떨어져요. 맞고 떨어져. 저기를 꼭지점을 딱 찍고 떨어진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그렇더라 이겁니다. 대체로. 일봉 맞고 떨어지죠. 여기 좀 보십시오. 왜 저길 맞고 떨어지나요? 저기서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꼭지점을 거기다 딱 대놓고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주식을 모아갈 때는 또 거기 그 역으로 생명선을 밑에 받쳐놓고 이렇게 주식을 모아간단 말입니다. 보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 종가선을 좋아합니다. 그냥 비교적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거든요.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Simple is the best입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그게 만고불면의 진리죠.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맞다, 그러다, 틀리다. 그저 단순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식 캔들을 보고 있으면은 생각이 혼미스럽잖아요. 무슨 꼬리도 있고 밑꼬리 뭐 아랫꼬리 뭐 빨간 몸통, 파란 몸통, 도치, 뭐 새벽별, 샛별, 비석, 칼 맞은 음봉.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일본 사람답잖아요. 사실은 복잡하고 뭔가 미묘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종가선 라인만큼은 그렇지가 않다. 그냥 단순합니다. 한국인 체질이 맞아요. 우리는 뭐 복잡한 걸 싫어하잖아요. 그냥 단순 명쾌한 걸 좋아하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무슨 뭐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건 딱 질색 아닙니까? 그래서
종가선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반등을 줘도 종가선이 생명선 위에서 반등만 줘라, 나는 그럼 주식을 사간다. 주봉도 볼까요? 같은 네이처셀인데 실제로 제가 최근에 계속 매매를 하고 있고, 이 주식 일 낼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블로깅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종가선이 계속 검정색이거든요. 실제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저렇게 생명선 반등을 보여줍니다. 반등을 맞고 떨어질 땐 정확히 맞고 떨어지고, 물론 뭐 갭도 있고요. 약간 뭐 이격이 있습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하지만 저런 모양새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종가선을 결정적으로 사용하게 된 종목들이라면 이 바이로메드와 제넥신을 꼽습니다. 원캉, 제가 사투리가 나오네. 원캉 좋아하던 종목이 제넥신과 바이로메드였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종목이. 서울대와 이 포스코, 포스텍, 포항공대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명문대학교에 어떤 생명화학부 교수가 세운 학내 벤처들,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뭔가 일낼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바이오텍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두뇌입니다. 천재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렇죠? 천재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단은요, 서울대 교수, 포항공대 교수,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 석박사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리더들이잖아요. 리더, 오피니언 리더들. 보세요, 이 바이로메드인데요. 주봉을 보십시오. 이 생명선을 이렇게 맞고 떨어지잖아요. 죽을 때는요, 맞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맞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생명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제2 생명선이 나오죠. 2009년 10월부터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200선이니까 200주가 지난 다음에 이 라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때부터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 그 정도는 지나줘야, 한 3년 정도는 지나줘야 바이오텍이 매물이 소화가 됩니다.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지하를 파게 돼 있는데, 그 정도 세월은 지나야만 이제 뭔가 매도포가 가동을 끝내고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저 동그라미 쳐둔 구간을 한번 보세요. 이때가 2011년 7월 18일입니다. 7월 11일. 그리고 제2생명선 돌파할 때가 10월 17일. 7월 17일부터 10월 17일. 7890,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앞전에선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특이한 현상이. 제2생명선을 머리에 두고요, 제1생명선을 발 아래 두고 4개월 동안 주가를 고점과 저점을 박스권에 이렇게 맞춰놓고 보십시오. 주가를 어디서 모아갑니까? 모아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생명선과 생명선 사이, 두 개의 생명선 사이. 사실은 제가 저 구간에서 누군가 물량을 모아갔는데 여러 가지 이평선들을 대입을 해봤더니 두 개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는 윗선이고 하나는 밑에 선이에요. 그래서 40선과 200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제 여담인데 그렇게 찾아냈어요. 보세요. 제1생명선을 돌파해서 밑에서 주가를 이렇게 주워갑니다. 아래 라인에서는요, 싸잖아요. 여기서 매집을 해갑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 상단 부분에서는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가를 파는 거죠. 다시 말해서 8,000원대와 이 7,000원대 1,000원 간격으로 놓고 주식을 4개월 동안 위에서 팔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0만 주를 위에서 팔았어요. 여기서요. 50만 주를 팔고 여기서 100만 주를 삽니다. 70만 주나 100만 주를 삽니다. 더 사는 거죠. 또 올라오니까 이번에는
30만 주를 팔고요. 요 밑에서는 50만 주를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표시도 잘 안 나고 물량을 도대체 얼마를 누가 잡아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나 묘하게 이 시점에 그 우리기술 투자에 앞서 그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기술 투자 리포트가 나온 것은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앞에 이 지점 블록딜 형태로 다카라 바이오의 물량을 우리기술 투자에서 모아간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점을 어떻게 잡아 들어가겠어요? 본격적인 어떤 그 상승 이전에 물량을 잡아간 패턴 W자, 그렇죠? W자 패턴이지 않습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W자 패턴. 근데 그 하단 라인에 뭐가 있느냐? 40선이 있고 상단 라인에 200선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쓴 것도 아니고요. 몇 년 지나서 역추적을 해서 그러면 이 기준으로 나는 계속 앞으로 종가선을 사용하겠다. 근데 묘하게 또 그게 맞아 떨어집니다. 보세요. 이렇게 물론 오차는 조금 있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이런 데는 정확하죠. 그 바이로메드 관련 앞선에 동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죠. 그리고 이렇게 깨주는 영역은 고마운 영역이다. 고마운 영역이다. 종가선은 계속 검정색이다. 그리고 빨간색에 고점이 다가오면 빨개집니다. 물론 밑에 그 아래쪽에 에너지 지표에서도 고점이 징후가 나타나죠. 피크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피크가 연이어 3개가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피크가 여기 찍히는 구간을 한번 보세요. 피크를 매도 에너지 피크가 1번 찍히는 구간이 여기고 두 번째가 찍히는 게 여기고 세 번째가 찍히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히는 게 여기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팔고 수익을 확정하거나 아니면 도망치는 구간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종가선은요, 아주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주봉상 종가선인데, 뭐 주봉이고 뭐 월봉이고 일봉이고 똑같습니다. 종가선 라인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식을 팔으라. 팔 준비를 하라. 왜? 이 매도포를 가동하거든요. 보십시오. 피크가 아래쪽에 하나, 뭐 2개, 3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봉이에요, 삼봉. 봉우리가 점점 낮아지는 삼봉인데, 보십시오. 아이고야. 이 물량을 매수 세력 또 이제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매도 세력만 청산을 해서 수익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매입한 쪽에서도 매수를 한 쪽에서도 수익이 발생을 했고 고점 징후가 명확하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식을 이제는 누군가한테 떠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고점 징후를 우리가 여기서 본다 이겁니다. 이렇게 둘이 붙어 있다가 역전이 돼가지고 교차가 돼서 쭉 매수 세력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 빨간 선은 약간 가늘게 해놨고 이 매도 에너지는 약간 굵게 해놨잖아요. 나는 매수 세력이니까, 아니 매수 세력이 아니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쪽이니까 반대쪽을 봐야 돼요. 선물 옵션하고 똑같습니다. 옵션하고 똑같습니다. 홍탁 선생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옛날에 제가 강의도 여러 번 직접 들었는데 옵션을 매수해서 그 수익을 내야 되는 힘없는 주체들은요. 돈 많은 매도자들의 포지션을 먼저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거하고 이 주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판에도 매도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매도 세력이 돈이 많습니다. 매도를 치려면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 매도는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네들이 먼저 매도를 쳐서 물량을 청산했을 때 비로소 매수 세력은 콩고물을 주워 먹는 겁니다. 뒤에 이런 장면이죠. 매도 세력이 여기서 먼저 해먹고 청산을 하니까 매수 세력이 이제는 해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주가가 이렇게 5만원대에서 20만원, 22만원이 올라옵니다. 이만큼 올라오니까요. 어때요? 종가선이 빨갛게 변하면서 이제 고점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고점입니다. 여기. 그 앞서서 에너지 피크는 그 고점의 징후를 미리 사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하나의 그 에너지 지표와 이 종가선을 이용해서, 그리고 생명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 이 주가가 20만 원대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면 10만 원대까지 반동거리가 나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반등 주나 보세요. 바이로메드입니다. 바이로메드가 제가 이 종가선을 사용하게 된 결정적인 표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반등을 주는데 반등이 어디서 나오나요? 보이시죠? 제1생명선 40선입니다. 왜 여기서 반등을 주나요? W자. 검정색으로 변했어요. 빨간선에 매도 구간에서 주가가 충분히 하락을 하니까 이번에는 종가선이 검정색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것이죠.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나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고점 라인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재차 빨개지죠. 당분간은 여기를 못 넘어간다. 바이로메드는. 왜? 이 고점 매물을 계속 이게 매도 세력이 견주고 있는 거죠.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 가격 라인 16만 원 위로 올라오면 이거 매도포가 자동으로 가동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상의 세팅인지 뭐 주문을 미리 그렇게 넣어놨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시다시피 주가는 쌍봉을 또 맞고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는 보세요. 어딜 맞습니까? 정확하게 뭘 맞고 떨어집니까? 제1생명선을 맞고 떨어지잖아요. 맞습니까? 보세요. 키스 밀려, 또 올라오면 키스 밀려, 매도포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이 라인에서 생명선이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주가선은 검정색이지만 어디까지요? 제2생명선까지. 여기까지는 주가를 밀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존심이 있지. 내가 매도 측 세력인데 담보 물량을 엄청나게 제공하고 나는 매도를 위험을 감수하고, 마진콜을 위험을 감수하고 매도를 치는 세력인데 자존심이 있지. 16만 원에 여기 제1생명선을 맞고 떨어지는 주가를 매도를 쳤으면 어디까지는 쳐야 됩니까? 적어도 제2생명선까지는 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청산 들어갑니다. 보세요. 밑에 보십시오. 쌍봉 나잖아요. 매도 측 에너지 파란 라인 쌍봉 납니다. 자, 이 에너지 1, 2 매도 측, 매수 측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은 어디 나오나? 그거는요, 여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보조 지표를 찾아보세요. 어디 나오는지, 무슨 펀더멘털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디 나오는지 그건 직접 찾아보세요.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 에너지 1, 2 아주 유용한데, 특히 그 매수 매도 자리를 좀 우리가 재차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지표인데, 이것은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하나증권 HTS 상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이거 언제까지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거 오픈이 돼가지고 개미들이 이걸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거 없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 이 하나증권 HTS 상의 종가선은 없어질 리가 잘 없는데, 이 에너지 1, 2 보조 지표가 없어지기 전에 좀 주식에서 돈을 벌자. 이게 당장 이 에너지 1, 2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종가선만 봐야 되는데 좀 막막합니다. 막막해. 안 그렇습니까? 약간 좀 막막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매도포가 물량을 청산을 하고 수익을 챙겼는지, 이제는 매수에 가담을 해도 되는지, 물론 종가선만으로도 가능은 하겠으나 약간 좀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2%가 부족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기댈 때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 아까 보셨던 에너지 1, 2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여섯 군데 이상의 HTS 증권사별로 이렇게 다 들어가서 봤는데요, 없습니다. 하나증권의 HTS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증권의 이 HTS를 만든 개발진에게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이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니까요, 자연스럽게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이라고 해둘게요. 40선, 40주선이니까 중기쯤 되겠죠. 단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장기는 아니고 200주선은 장기선으로 볼 수 있겠고 40주선은 중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중기 이평선이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저기 20만 원대 갔다가 10만 원대로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어때요? 여기서부터 그 파란 선이 곡선이 꺾이지 않습니까? 하락을 하는데 내려오니까 어디랑 만나나요? 어디까지 만나나요? 보세요. 그렇습니다. 장기 이평선 제2생명선하고 정확하게 만납니다. 정확하게 만나요. 약간 갭이 있는데 거의 만났어요. 예? 거의 다 왔습니다. 보세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다 왔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머리카락 하나 차이입니다. 요렇게 키스를 하고 아주 아름답게 곡선을 쫙 그려주잖아요. 쌍바닥으로 싹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거기가 또 급소입니다. 거기에서 W자가 나오는데 종가선이요. 주봉상 종가가 보세요. 고점이 높아진 여기는 얼마인가요? 99,000원 뭐 10만원 정도로 보고 여기는 뭐 10만 1,000원 정도로 보고 어쨌건 고점이 올라간 짝꿍댕이 쌍바닥이 W가 딱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선 위에서 이렇게 고마운 종목이 또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바이로메드가 이 종가선과 생명선을 공부하는 자료로는 아주 최강의 자료입니다. 고마운 종목입니다. 고마운 종목. 이거 왜 만원, 2만원, 3만원 할 때 못 들어갔던가요? 네, 이렇게 해서 그 하나증권 HTS를 이용한 종가선 세팅을 보여줬는데 제가 아까 그 이 종가선 세팅을 지금 현재 종가선 세팅을 이용하는 것은 두 종목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바이로메드요, 하나는 제넥시입니다. 저는 포항 사람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포항 이 철강도시 칙칙한 녹슨 이 아주 그 녹슬고 무거운 듯한 칙칙한 도시 서비스 질도 엉망이고 이 동네는 참 특이한 게요. 음식점에 가서 내 돈 내고 밥 먹는데 이상하게 나는 내 돈 내고 밥 먹으러 왔는데 돈 내면서 기분 나쁜 도시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가 산지 30년 됐는데 말투가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그 대전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인데 아직도 사실은 이쪽 지역에 잘 적응이 안 됩니다. 30년 살았는데 27년 이상 살았는데 내 돈 내고 서비스 받는데 음식 사 먹고 이러는데 왜 기분이 나쁠까요? 막 혼나는 느낌 있잖아요. 우스갯소리고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이 포스텍에서 제넥신 같은 기업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월봉인데요. 생명선이 이렇게 출현을 하니까 월봉을 이렇게 딱 찍잖아요. 거기가 급소입니다. 제넥신의 최저가 우리가 그 개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간은 7,000원대. 저 생명선 반등입니다. 이 보세요. 이 주가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또 어디서 사나요? 또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예? 주가가 여기 그 빨개지지 않습니까? 빨간 라인이 아닙니까? 고점 아닙니까? 이 고점 라인이 이렇게 올라와서 고점 매물대를 형성하고 맞고 떨어지는데 아까 바이로메드보다도 사실은 더 좋습니다. 이건 왜냐? 안 깨요. 안 깨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생명선을 탑니다. 월봉이. 제넥신이 사고 칠 것 같아요. 올해나 내년 초에. 아마 조단위의 어떤 그 블록바스터급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면 이 두 바이오텍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마땅히 이제는. 물론 한미약품이나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도 있으나 굳이 나와줘야 된다면 여기에서도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이 생명선을 저렇게 타는 종가선에서 저는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봉으로 바꿨는데 보세요. 최근에 상승하는 터닝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제1생명선을 저렇게 팍 찍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찍고 올라갑니까? 밑에는 물론 제2생명선이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최저가에 살 수 있는 구간이 어디였습니까? 어디를 반등하나 보세요. 이 주봉입니다. 지금 제넥신. 자, 이 구간이잖아요. 쌍바닥. 2013년 9월 30일이네요. 요 앞전에 외바닥은 역시 그 생명선을 찍은 자리인데 7월 8일입니다. 2013년. 잘 보세요. 이게 왜 여기를 찍어야 되느냐?
이렇게 급반등을 여기서 줘야 되느냐? 그리고 주가가 본격 상승을 하느냐?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일일생명선은 자연스럽게 통과를 하는 바닥이 중요하잖아요. 꼭지점. 왜 여기가 항상 꼭지점이어야 되느냐?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라인들을 쭉 펼쳐놓고 그 이평선을 대입을 해보니까 200선이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200선이. 보통 240선으로 아까 커스텀 세팅이 있다 돼 있잖아요. 베이직 세팅이 240선이 보통 돼 있지 않습니까? 120선 다음에 240선이에요. 240선은 안 맞아요. 근데 제가 200선을 여기다가 딱 갖다 들이댔더니 아 저렇게 제넥신하고 바이로메드가 꼭지점을 딱 찍는 거야. 난 그러면은 앞으로 이 두 종목 기준으로 해서 순전히 나는 200선을 쓰겠다. 이걸 제2생명선으로 보겠다. 사실상 매수의 최적을 알려주는 고마운 라인 제2생명선. 주봉상 제2생명선은 언제나 주식을 최저가에 세력과 함께 편입할 수 있는 개미들이 편입할 수 있는 최적의 구간. 그것이 바로 202평선에 있다.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까지 알아낸 것은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증권 HTS 상에서요. 이거 보십시오. 주가가 또 제1생명선을 이렇게 주봉상 찍지 않습니까? 여기 매수자리입니다. 매수자리. 깨주면 고마운 거고요. 맞고 떨어질 때는 또 어딜 맞고 떨어지나요? 이렇게 고점 형성하고 맞고 떨어지는데 제1생명선 맞고 딱 머리로 맞고 떨어지죠. 여기는 고점 라인이고요. 이 구간은 고점 라인입니다. 빨개지니까 여기 위험한 구간이죠. 매도 구간입니다. 공매도포 가동이 되는데 저렇게 피크가 무시무시하게 불기둥이 누가 여기서 감히 겁도 없이 매수를 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이오텍 제가 앞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라젠 뭐 이런 애들 뭐 다 맞고 떨어질 때도 다 빨갛게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구간은 어디냐? 까만 종가선이 생명선을 이렇게 붕괴해 주거나 까만 종가선입니다. 이렇게 돌파를 하거나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여기서 먼저 돌파를 했잖아요. 밑에 제2생명선을 깔고 여기서 평 하고 날아갔는데 마지막 반등을 하기 전에 급반등을 하기 전에 디디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디디는 자리. 디딤돌이죠. 디딤돌. 올림픽에 보면 도마 있잖아요. 도마 종목. 네? 금메달 딴 친구 누구죠? 그 전라도 사시는 아주 올림픽 금메달 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마지막 디딤 판이 있잖아요. 밑에 스프링 깔려있는 판. 그거를 딱 짚고 어떻게 그 반동으로 마루를 짚고 거기서 뭐 턴을 해야 안 됩니까? 여투든 뭐 지 뭔데 보니까 하여튼 그 마지막에 스프링 달린 판 도둠판 그게 뭐냐? 제일생명선입니다. 제일생명선 보세요.